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초대형 독감 대유행이 퍼지고 있으며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감을 그냥 조금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열제 먹으면 된다고 믿고 계신가요? 백신 맞았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답이 그렇다면 지금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매년 겨울 한국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오늘 저는 상업의료계가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의학적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한국인의 90%가 모르는 일반 감기와 위험한 독감의 차이. 둘째, 50세 이상이 사망 위험이 무려 10배나 높아지는 잔혹한 이유와 예방 방법. 셋째, 제약회사들이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독감 백신의 충격적인 진실. 넷째, 독감을 전방위로 예방하는 7가지 황금 수칙과 면역력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독감을 막아주는 한국 부엌 속 4가지 최고의 음식. 그리고 만약 독감에 걸렸다면 첫 24시간 안에 이것만 제대로 하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께 반드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고령층의 독감 사망률은 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감이 고령층에게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잔혹한 진실에 있습니다. 바로 50세를 넘는 순간 면역력이 매년 10%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살이 되면 여러분의 바이러스 전투 능력은 30살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독감이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무섭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노쇠한 신체를 공격하면 호흡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잔인한 침략자처럼 온몸으로 퍼져각 장기를 하나씩 공격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불가능해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며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심장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독감 환자는 회복 후 30일 이내에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혈전 하나가 뇌로 올라가기만 해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또는 더 심각하게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감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특히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영국 런던 왕리병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 독감 환자의 35%가 급성심부전에 빠집니다. 즉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할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독감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평생 투석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매 겨울마다 저는 너무도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강남의 이웃들, 전통시장의 단골 손님들,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건강한 어르신들까지 단 한 번의 독감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국인의 90%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모든 예방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바로 일반 감기와 위험한 독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조금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지만 코레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감기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염병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여러분의 호흡기 안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거의 300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몸에 존재하며 마치 친한 이웃처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콧물이 나고 줄줄 흐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옮겨준 것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 동대문 시장을 걸어가거나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서 찬바람을 맞고 기다릴 때 코 안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몸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코 안의 작은 혈관을 자동으로 수축시키며 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콧점막이 건조해지고 바로 그 순간 평형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번식하기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속도로 증식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똑똑한 면역체계가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면역체계는 수십억 개로 폭증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없기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엄청난 콧물 홍수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수도꼭지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바이러스들은 여러분 몸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단지 코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감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늘 3에서 5일이면 이기는 가벼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독감은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감은 조금 심한 감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노리는 100배 더 위험한 적입니다. 왜일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완전히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침략자이며 여러분의 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적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40도의 고열, 전신을 관통하는 극심한 통증,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무기력.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독감은 이렇게 위험할까요? 왜 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독감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코와 목에서 함께 살아온 감기 바이러스와 달리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몸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선 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강력해질까요? 바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추위를 매우 좋아하며 차가운 온도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파력도 몇 배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독감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몇 시간 안에 감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아직 남았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점막 세포에 들어가도 큰 손상을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냥 손님처럼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그것은 완전한 잔혹한 파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호흡기 점막에 달라붙는 즉시 침투하고 세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찢어지고 호흡기 전체에 상처가 생기며 그 때문에 여러분은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즉시 위험을 감지합니다. 면역체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발열 피버를 꺼냅니다. 많은 분이 열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잘못입니다. 열은 몸이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지능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는 열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천이 38, 39, 40도까지 올라가면 증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부 온도 기준점을 36.5도에서 40도로 재설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 천이 이미 38.5도여도 기준점이 4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이 얼어붙을 듯 춥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덜덜 떨리고 몸이 계속 떨립니다. 이는 몸이 천을 40도까지 끌어올려 독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림은 열을 만들고 특정 면역물질이 대량 분비되며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 생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몸이 열을 만드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똑똑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감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다고 믿는 그 행동이 사실은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학적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이 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천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불덩기처럼 뜨거워지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바이러스가 10배나 더 빠르게 증식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여러분의 몸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내부 천 조절 장치를 36.5도에서 40도로 다시 설정합니다. 하지만 해열제를 복용하면 여러분은 그 천 조절 장치를 억지로 36.5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쁨에 겨워 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시원한 환경 속에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엄청난 속도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서울의 여러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너무 빨리 복용한 이유만으로 뇌수막염이라는 독감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천이 내려가면 독감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고 증식하여 온몸에 퍼지고 심지어 뇌까지 침투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뇌수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열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사병, 열사병 즉 외부 온도로 인해 천이 올라가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 상승이 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강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열을 만드는 경우 그것은 가장 똑똑한 생존 무기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 몸이 스스로 만든 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서 40도가 넘는 고열은 경련이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들은 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잠깐만요. 백신을 맞기 전에 제약업계가 절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백신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백신이 인류에게 가져온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천연두는 한때 수백만 명을 죽였지만 백신 덕분에 지금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십니까? 제 시다이. 즉 60살 이상인 사람들은 학창시절 한 반에 1명에서 2명은 소아마비로 인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한국이 소아마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반에는 단 한 명도 소아마비 환자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탑 HO는 소아마비가 곧 전 세계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선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독감 백신은 천연두나 소아마비, 간염 백신만큼 효과적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두, 소아마비, 간염 백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음식물이나 호흡기로 침입하지만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을 파괴합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연두, 소아마비, 간염 백신을 맞으면 몸은 수십억 개의 항체 전사를 만들어 혈액 속을 밤낮 없이 순찰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항체들은 혈액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몸 구석구석의 조직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혈액에 들어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항체가 그것들을 99.99%의 정확도로 제거합니다. 거의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독감과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독감에 걸린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거나 말을 하면 수백만 개의 침방울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그중 아주 작은 한 방울만 코와 목의 점막에 닿아도 즉시 감염됩니다. 혈액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기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계가 명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항체는 실제로 생성됩니다. 항체는 여러분의 혈액 속에 가득합니다. 조직에도 스며듭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파스텔 연구소의 면역학 원리에 따르면 혈액 속 항체는 호흡기 점막 표면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생물학적 장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수십억 개의 항체가 순찰 중이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코와 목의 점막을 공격합니다. 혈액 속 항체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집안에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도둑이 지붕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군대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항체가 코와 목 점막의 표면에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닿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사형 백신은 혈액 속 항체만 만들고 점막 항체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는데도 독감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저는 독감 백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두나 소아마비 백신처럼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차이이고 기본적인 작동 원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독감 백신을 맞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백신만 맞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독감 백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국제적으로 수천 건의 과학 연구로 입증된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어떤 고가의 약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무기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범한 비타민C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특별한 용량입니다. 제가 홍콩 독감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독감 대유행과 관련해 실시했던 획기적인 실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실험과학입니다. 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쥐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포유류는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만 인간과 몇몇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인간 기준으로 하루 10g에 해당하는 양의 비타민C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타민C를 전혀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두 그룹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타민C를 마신 그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반면 비타민C를 마시지 않은 그룹은 일주일 안에 75%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들에 당당히 발표된 철벽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타민C는 이렇게 강력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충분한 비타민C가 있을 때 우리 몸은 인터페론 알파와 인터페론 베타라는 두 가지 특수 전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을 공격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면역 물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백신 항체는 혈액 속에만 존재하지만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접촉 지점에서 직접 작동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우리 몸은 독감 바이러스가 폐로 내려가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키기 전에 상기도해서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방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용해온 비타민C 용량은 여러분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매번 2000mg씩 총 6000mg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서울, 부산 및 전국 수천 명의 환자를 연구, 관찰한 후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처럼 위험한 독감 유행 시기에는 하루만 밀리그램 즉 1만 밀리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의 50세 이상 모든 분들께 제안하는 새로운 표준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4번 매번 2000mg 이것이 8000mg입니다. 여기에 아침과 저녁 A비타민C 특수제 제1알씩 추가합니다. 이 약은 비타민C 1000mg과 흡수를 돕는 보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루 총 1만 mg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독감을 이겨내기 위한 최적 용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많은 비타민C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답은 매우 안전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남는 양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며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는 하루 2만 mg의 고용량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 초기에 일부 사람은 피부가 가려울 수 있지만 이는 비타민C 때문이 아니라 정제에 들어있는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C 가루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비타민 B씨를 복용하는 분은 비타민C와 한두 시간 간격을 두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걱정된다면 그냥 함께 복용하십시오. 불완전한 복용보다 함께 먹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더니 혈당이 높아졌어요. 비타민C가 혈당을 올리나요?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비타민C는 화학구조의 포도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단기안입니다. 12g의 비타민C, 즉 한 스푼도 안 되는 양이 공복 혈당을 300까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혈당이 그렇게 높다면 그것은 당뇨병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지 절대 비타민C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여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까지 합니다. 눈에 실핏줄이 자주 터진다면 그것은 혈관이 약해진 신호이며 비타민C가 혈관벽을 강화해줍니다. 단,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루 1mg씩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궤양과 위암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항생제 없이 억제합니다. 항생제나 소염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C는 약효를 높이는 보조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궁근종, 생리통 염증 수치가 높은 여성분들은 비타민C로 염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타민C는 LDL 콜레스테롤의 최대 천적입니다. 값비싼 부작용 많은 콜레스테롤 약이 필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이유는 산화될 때인데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종종 약과 백신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스스로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1만 mg의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천 건이 실제 임상 사례로 입증된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 비타민C만으로도 강력한 무기이지만 여러분의 한국 주방에 있는 영양 보물과 함께 활용하면 어떨까요?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해온 금 같은 식품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요리의 상징인 김치부터 시작해봅시다.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커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는 세계에서 가장 비타민C가 풍부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작은 한 그릇의 김치에는 무려 20mg의 천연 비타민C와 장내 면역을 강화하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장은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는 오래 숙성될수록 비타민C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시즌에는 담근 지 1대 2주 정도 된 신선한 김치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약초의 왕인 한국 인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자부심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의학적 보물입니다. 미국 암 연구소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백혈구 생성량을 무려 40%까지 증가시키는 자연 면역 전사라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드립니다. 생인삼은 건인삼보다 효과가 3배 강합니다. 매일 아침 꿀에 절인 생인삼 한 조각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황금약입니다. 춥고 긴 서울의 겨울은 독감을 이겨내는데 탁월한 황금과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주귤, 대구사과, 나주배 이 모든 과일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제주귤 한 개에는 무려 8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수입 오렌지 한 개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귤을 먹을 때는 껍질 속의 흰맛까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바로 폴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는 비타민C 흡수율을 5배나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이제 모든 한국 주방에 있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3가지 초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요리를 향긋하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독감 바이러스를 몇 시간 안에 사멸시킬 수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마늘은 잘게 다지고 5분 정도 그대로 둔 후 먹거나 요리해야 알리신이 최대 활성화됩니다. 매일 생마늘새에서 5쪽을 먹거나 꿀에 절여 먹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전통의학의 보물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는 생강에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들은 항바이러스제만큼 강력하게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말린 생강은 생강의 절반의 효과만 있습니다. 매일 아침 꿀과 약간의 레몬즙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천연 벌꿀입니다. 자연이 준 액체금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벌꿀에 200가지가 넘는 천연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벌꿀은 절대 70도 이상 가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귀중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하루 2스푼의 천연꿀 아침 1스푼과 저녁 1스푼이 완벽한 섭취량입니다. 이제 독감 시즌의 어르신들에게 완벽한 하루 식단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달고기, 마늘, 생강, 채소를 넣어 끓인 쌀죽 한 그릇에 신선한 김치와 귤 1개 점심, 현미밥,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 삶은 채소, 구운 생선배와 꿀을 갈아 만든 주스 1컵 저녁, 인삼을 넣은 채소 수프버섯을 넣은 소고기 볶음 참기름으로 무친 미역 그리고 생강꿀차 식사 사이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아몬드와 호두 같은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십시오. 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독감 시즌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면역력의 최대의 적입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백혈구의 바이러스 살상력이 5시간 동안 50% 감소합니다. 케이크, 사탕, 설탕이 든 음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면역 방어막을 몰래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은 자유라디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는 도수 높은 술과 진한 커피입니다. 이 둘은 몸을 탈수시키고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식입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온도를 낮추는데 장에는 전체 면역세포의 70%나 모여 있습니다. 올바르게 식사하고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7가지 황금 비결이 필요합니다. 이 비결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만큼 간단하지만 효과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증명한 만큼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하세요. 단 하나만 놓쳐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틈을 남기게 됩니다. 비결 1. 올바른 손 씻기.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손을 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인의 90%가 손을 잘못 씻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2023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80%의 독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간단한 행동으로 가능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란 무엇일까요? 손에 물만 몇 초 적시고 닦아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20초는 씻어야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를 정도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매우 단단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비누로 20초 이상 문질러야 이 보호막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뿌리, 손끝, 손목까지 모두 문질러야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교묘하게 숨어들기 때문에 손톱 밑이나 손가락 사이처럼 아주 작은 틈을 좋아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의 75%는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이 서울 지하철 손잡이를 잡거나 롯데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만지거나 버스 손잡이를 잡은 직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금속과 플라스틱 표면에서 무려 24시간, 즉 하루 종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그 표면을 만졌고 그 중에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생존 규칙은 이것입니다. 손을 씻기 전에는 절대로 얼굴,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1시간에 평균 23번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딱 한 번만 실수해도 바이러스는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잊지 마세요. 이건 패션 소품도 아니고 예의상 착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2024년에 발표한 종합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독감 감염 위험을 70%나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면 마스크는 기껏해야 30% 효과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크기로 너무 작아서 일반 천의 구멍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용 마스크나 KF94입니다.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입자를 94%까지 걸러내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스크는 4시간마다 교체, 젖은 마스크는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젖는 순간 보호막이 아니라 세균 저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흔하고 특히 추운 날에는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가 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게 퍼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만 챙기고 면역력을 결정하는 쇠고들 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이곳에는 큰 경동맥이 모여 있습니다. 동양의학과 베이징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이 차가워지면 뇌와 내장기관으로 흐르는 혈류가 30%나 감소해 전신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두꺼운 목도리를 감아 목을 따뜻하게 하면 천을 지키는 것은 물론 면역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됩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1도 올라가고 백혈구 활동이 20%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발입니다. 수천 년간 전해져 온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차가우면 면역이 떨어진다. 왜일까요?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이 있어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서울을 나설 때는 두꺼운 양말, 막힌 신발, 필요하면 발바닥에 온열 패치를 붙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노년층의 80%가 놓치고 있는 허리 아래, 즉 소중한 두 콩팥이 있는 부위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따르면 콩팥은 중요한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허리 아래가 차가워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이 25% 감소합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이너웨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 있지 않나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난방이 켜진 실내나 버스에 들어가면 땀이 나고 옷이 젖고 다시 밖에 찬 공기로 나가는 상황,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르웨이 기상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위로 바뀌면 15분 안에 면역력이 50% 급감합니다. 그 순간이 바이러스가 공격하기 가장 쉬운 틈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배워야 할 똑똑한 방법은 두꺼운 옷 한 벌 대신 얇은 옷 여러 겹, 즉 양파 껍질 방식으로 입는 것입니다. 안에는 얇은 니트, 바깥에는 적당한 두께의 외투, 실내에서는 쉽게 벗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북유럽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결, 올바른 운동. 2023년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력을 40%나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독감 위험이 10%라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고작 6%만 독감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의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크게 오해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운동은 매우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과도하게 운동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면역력이 억제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매일 30분 빨리 걷기면 충분합니다. 뛰지 않아도 되고 등산할 필요도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숨은 조금 가쁘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로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해가 높이 떠서 날씨가 따뜻하고 자외선이 자연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절대 새벽 5시에서 6시처럼 서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시간대에는 운동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운동이 좋다고 믿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호흡기를 수축시키고 바이러스 감염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걷기 외에도 태극권 기공과 같은 전통적인 가벼운 양생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는 태극권이 단 8주 만에 면역세포를 35%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비결, 충분한 수면.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매우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미국 수면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독감 위험이 무려 3배 높습니다. 3배입니다. 이 숫자는 손을 안 씻는 것보다 더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 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잠 동안 몸은 면역세포를 깨어있을 때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축적된 독소를 제거합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몸을 지키는 군대를 반으로 줄이고 독소가 쌓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합니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금 비밀입니다. 반드시 밤 11시 이전에 잠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 전통의학이자 현대과학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간과 담, 즉 몸의 해독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성장 호르몬과 세포 재생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5번째 비결, 스트레스 피하기.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하게 면역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일대학교의 충격적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코르티솔이라는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주일만 계속 걱정하고 우울해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50%나 떨어집니다. 단 일주일 만에 보호막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십시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는 30분 동안 크게 웃으면 면역세포가 2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스탠퍼드 대학교는 클래식 음악이 코르티솔을 30% 낮춘다고 증명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이 모든 활동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강하게 증가시킵니다. 매일 15분 동안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연구는 하루 15분 명상만으로도 단 4주 만에 스트레스를 40%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방법을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분이나 가족이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회복과 사망 위험의 갈림길이 되는 처음 24시간의 황금 시간대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긴급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최대한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은 반드시 독감과 감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기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오늘은 콧물이 조금,
내일은 기침이 좀 더 고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어떤가요?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어제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오후 갑자기 39도의 고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의 탈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독감의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병, 높은 열, 전신 근육통.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황금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첫날부터 38.5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납니다. 첫째, 첫날부터 38.5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납니다. 둘째, 이마와 뒤통수에 집중되는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 셋째, 비정상적인 극심한 탈진.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그저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처음 24시간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처음 24시간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안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합병증 위험이 무려 80%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얻은 긴급 절차입니다. 즉시 비타민C 용량을 공격 모드로 올려야 합니다. 즉시 비타민C 용량을 공격 모드로 올려야 합니다. 하루만 밀리그램은 잊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15,000에서 2만 밀리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방 용량의 2배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와 전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와 전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감염 시 몸의 비타민C 용량은 3배에서 4배로 증가합니다. 급성 감염 시 몸의 비타민C 용량은 3배에서 4배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2만 밀리그램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2시간마다 3,000mg씩. 왜일까요? 몸은 한 번에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셔봐야 대부분 버려집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6시 3,000, 8시 3,000, 10시 3,000, 12시 3,000, 오후 2시 3,000, 4시 3,000, 6시 2,000. 오전 6시 3,000, 8시 3,000, 10시 3,000, 인클로조 30분 사이에 1만 밀리그램을 찍어야 합니다. 오전 6시 3,000, 8시 3,000, 10시 3,000, 12시 3,000, 오후 2시 3,000, 4시 3,000, 6시 2,000 총 2만 밀리그램을 첫날에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따뜻한 물 2리터는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동시에 수천 년 동안 한국 조상들이 사용해온 전통 발환요법을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짜 과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는 몸이 땀을 흘릴 때 천이 상승하여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피부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해야 합니다. 먼저 뜨거운 생강 꿀국 한 그릇을 마십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 두꺼운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야 합니다. 바로 샤워하면 안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30에서 45분 동안 땀을 흘리도록 해야 합니다. 옷이 젖을 만큼 땀이 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를 억제할 만큼 충분히 천이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첫날에는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얇은 이불만 덮고 너무 꽉 덮지 말며 반드시 가족이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절대적인 휴식은 필수입니다. 괜찮다면서 억지로 일하거나 장 보러 나가지 마십시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매 순간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더 퍼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휴식하십시오.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이것이 몸이 싸우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언제 병원에 즉시 가야 하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40도 이상의 고혈이 땀을 내도 내려가지 않을 때. 둘째, 호흡곤란, 빠른 호흡, 입술이 파랗게 변함. 이는 폐 손상의 신호입니다. 셋째, 심한 가슴 통증,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박동,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입니다. 넷째, 의식 흐림, 혼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함, 뇌가 영향을 받은 신호입니다. 다섯째, 8시간 동안 소변이 거의 없거나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신장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전화를 하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한 분, 한 초의 지체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독감 합병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멀쩡하다가 몇 시간 안에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동안 절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가 독감을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 오류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뿐 바이러스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만 파괴되어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또한 해열제도 40도 이상이 아니면 먹지 마십시오. 열은 몸의 무기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드십시오. 쌀죽, 닭고기, 수프, 부드러운 과일, 무거운 음식,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체력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집중되어야지 소화하느라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반드시 격리하십시오. 마스크 착용, 개인 식기 사용, 별도의 방에서 잠자기.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계속해서 수준 높은 의학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에게 꼭 공유하십시오. 이 지식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이미 복용하고 계신가요?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서울의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이겨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0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드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